자, 요번에 7월달 말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률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이제 주로 나오는 용어들 몇 가지를 보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임대인은 다른 사람한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임차인은 그걸 이제 빌려 쓰는 사람을 저희가 임차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세 기간 같은 경우 보통은 저희가 계약 기간은 뭐 6개월, 1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 하에서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2년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2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대차 3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때, 그러니까 2년 만기가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할 때 임대료의 상승률을 5%로 이제 제한을 하는 게 전월세 상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만약에 5%보다 낮게 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전월세 상한제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통 이제 2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그 2년의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Q&A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법 적용은 언제부터 되냐? 7월 31일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하기 전에 전월세 계약도 적용이 되냐?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후에 전월세를 주는 것 외에도 그 전에 계약한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이제 계약 체결한 분들은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연장이 가능한가? 2년 살고 2년 살고 해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냐? 연장할 수 있죠. 무조건 1회 연장이 가능하고 1회 행사가 가능하면 보장기간은 2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가? 그렇지 않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저희가 아래 하단의 케이스를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17년 9월에서 19년 9월까지 이제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따로 별말 하지 않고 이게 2년 동안 또 연장이 된 거예요. 21년 9월로. 그러면은 이게 만료됐을 때 집주인한테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다른 말 없이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을 했어요. 이 거절한 부분을 내가 계약 갱신을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당연히 가능하죠. 집주인과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합의해서 임대료를 10% 높여서 이미 계약 갱신을 했어요. 5% 그거를 낮춰서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케이스를 저희가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10% 높게 이제 측정해서 계약 갱신한 거를 5%로 낮춰서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차 관계를 10% 높여서 계약 갱신한 걸 그대로 유지를 해요. 유지를 했다가 다음번에 계약을 할 때 5%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그때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무조건 2년을 거주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 않죠.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 전이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임대료, 3개월간 임대료는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법 시행 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가 아니라 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전세입자가 난 갱신을 안 하겠다. 제 새로운 3자, 다른 세입자랑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기존 내가 거절했던 옛날 전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 3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전세입자에 대한 부분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 후에는 그러면 가능하냐? 시행 후에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추려서 보면 일단 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요. 보면은 1월 연체했다가 2, 3개월 납입했다가 4월 달에 연체를 해도 2개월치 월세를 연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한 경우 안 되죠. 세 번째, 주택의 본래 용도가 아니라 불법 영업장 같은 경우로 사용했을 경우. 네 번째,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비를 지급을 했어요. 이사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당연히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타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개조하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일곱 번째, 임차인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로 주택 파손된 경우. 여덟 번째, 재건축 등으로 주택 없어져서 주거 기능 상실한 경우. 아홉 번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요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 자,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를 하는 것만이 해당이 되나? 자,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임대인,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해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임차인한테 그 거주 필요성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집주인이 입주를 해야 되고요. 이 집주인 자신만 거주하는 것이 갱신 거절의 사유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집주인, 직계, 존속, 비속까지도 가능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다 라고 볼 경우 부모나 자식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가 허위인 경우 당연히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다음 액수 중 가장 큰 액수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첫 번째 3개월치 월세, 전세의 경우에는 이제 월세로 환산해서 두 번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한테 받은 임대료에서 계약갱신 거절 당시에 그 전에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의 2배, 세 번째,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선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가 살지도 않고 세입자도 들이지도 않고 그걸 공실로 비워둘 경우에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그거는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비워둔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고요.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집을 팔게 되면 들어가 살지 않고 그 주택을 팔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사실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라고 했는데 들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한데요. 대신 이제 집주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입증하면 그 손해배상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집주인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가 없나? 아니죠. 매도할 수 있어요. 임차 중인 주택 매도는 아무런 영향 없이 이렇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단 여기 보시면 매수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해서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한테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요구 모두 다 가능하고요. 단 앞의 내용과 똑같이 매수인이 거기에 이제 앞으로 실거주할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 실거주 할 때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임차인한테 해야 되겠죠. 집주인이 2년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매도할 경우 그 집을 사는 매수자가 잔여 기간을 채워야 하나? 그렇습니다. 왜? 집주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임대료를 4%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갱신을 했어요. 그럼 내가 1회 쓸 수 있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가 그럼 행사를 한 건가? 아니죠.
본인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그 임대료를 무조건 5%를 올려줘야 되나? 자, 이것도 아니죠. 5%는 최대로 이제 올릴 수 있는 이 상환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 계약을 할 때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5%는 지자체가 정하는데 조례를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이 5% 이내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지자체가 5% 이내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냐? 이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단 임차인의 이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 동의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 이 법정 전환율이 적용이 돼요. 여기 하단에 보면은 예를 들어 전세 5억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월세로 적용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보증금 3억을 내고, 그리고 반전세식으로 이제 월세를 67만 원을 내던지, 보증금을 2억을 내고 월세를 100만 원을 내던지, 이런 전환율에 따라서 월세 전환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할 때도 종전 전세값을 5% 이내만 올릴 수 있냐? 자, 예를 들어 기존의 세입자는 나갔고 아예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했는데 무조건 새로 계약을 해도 5%내로 올릴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년 살고 1회 계약갱신권 쳐서 2년 더 살았어요. 2+2죠. 총 4년을 살았는데 만료 후에 더 연장하려고 해요. 그때도 5% 상한제를 받나?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갱신 1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은 추후에 연장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5%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5% 이상 또 올려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현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강남 같은 인기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보증금이 일주일 사이 1억, 2억까지 이렇게 올라간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집주인들은 본인이 직접 살다가 새 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전세 매물이 계속 없어져요. 만기가 되면 또 이사를 가든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전세 물량이 계속 급감하는 현상은 조금 유지될 수가 있고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기는 하죠.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전세를 많이 넣잖아요.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일단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랑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주인들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집에 직접 살다가 추후에 전세를 주는 방법을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던 곳은 전세를 놓고 전세를 줬던 곳이나 새로 신규 분양받은 곳으로 보통 들어가는 현상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시세대로 전세를 받기 위해서죠.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전세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서 집주인은 전세 대출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 세입자한테 주택 원상복구 의무를 엄격하게 굉장히 따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현재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한테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집을 보고 계약을 하는데 집을 볼 수가 없으면 계약하기가 조금 꺼려지겠죠. 그러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또 계약 갱신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에 조금 갈등이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추후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